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또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텔라니도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 깨어나면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두 문구 모두 장기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진짜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면은 장기적으로 부자가 돼 있을까?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과연 그들이 산 주식을 얼마 만에 팔았을까?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평균 10년 이상은 보유했을 것 같죠?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데이터를 보면요. 단순 투자한 전체 매수 종목이 총 75개인데 이 가운데 23개, 그러니까 약 3분의 1을 매수한 지 1년 만에 팔았고요. 또 2년 만에 판 것도 10곳이었으니까 합치면 전체의 44%가 매수한 지 2년 만에 팔렸어요. 전체 종목의 평균 보유 기간은 5.48년이었고요. 실제로 버크셔가 사고 판 주식은 미국의 증권거래소 13F라는 공시에 나오는데요. 2020년 이후만 보더라도 버크셔가 매수했다가 얼마 안 돼 매도한 주식이 8개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버핏 스스로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그의 말을 깨고 있는 셈이죠.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정 주식을 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신화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대대손손 물려준다고 한다던가, 또는 월급이 나올 때마다 테슬라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특정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진짜 코스텔라니의 말처럼 부자가 돼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돼요. 2012년 말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각각 1,000만 원씩 똑같은 액수로 총 1억 원을 들여서 매수한다고 해볼게요. 코스텔라니 말처럼 수면제를 먹고 10년 뒤에 수익률은 과연 어땠을까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삼성전자 우선주로 연평균 8.8%였고요. 다음은 LG화학이 8.6%, 삼성전자가 4.5%였어요. 이어 포스코랑 기아, 신한지주가 수익을 냈는데 반대로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삼성생명은 10년 동안 오히려 손실이 났어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단 1.2%, 굉장히 작죠. 이 기간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샀다면 약 1.6%의 수익이 났을 거고요.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샀다면 3.5%의 수익이 났을 거예요. 총 상위 10개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낮죠.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어땠을까요? 2012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매수하고 똑같이 10년 뒤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종목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수익률이 20.9%로 엄청 높았어요. 이어 애플이 14.0%,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12.7%로 나타났어요. 구글과 월마트, 쉐보론, 엑슨모빌 순으로는 수익이 낮고요. 반대로 AT&T와 IBM, GE는 손실이 났습니다.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5.3%. 근데 같은 기간 미국의 3대 지수랑 비교해보면요. 다우의 평균 수익률은 9.6%, S&P 500은 10.4%, 나스닥은 무려 13.3%나 낮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또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사는 것보단 지수를 사는 게 훨씬 나았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앞서 한국에서 2012년 매수한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1.2%라고 했잖아요. 만약 이 기간 여러분이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최종 수익률은 1억 1267만 원이 됩니다. 근데 수익률 9.6%의 다우는 같은 기간 2억 5천만 원, 수익률 10.4%의 S&P 500은 2억 6,900만 원, 그리고 수익률 13.3%의 나스닥은 무려 3억 4,900만 원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개별주나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게 같은 기간 수익률 측면에서 2배 내지 3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매도 시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 3대 지수에서 2012년 최고점, 그러니까 1월 달에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다우는 3억 1,600만 원, S&P 500은 3억 8,400만 원,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6억 4천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건 좀 이상적인 데이터인 건 맞아요. 우리가 특정 자산을 늘 최고점에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다만 2022년 그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그걸 포함한 S&P 500과 나스닥의 수익률이 10%를 넘었다는 거니까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평균적으로는 못해도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종목 몇 개를 사서 장기 투자하시기보단 그냥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다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반론을 취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 내가 스터디를 엄청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종목에 투자하면 지수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터디를 하셔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잘 투자하시고 장기적으로 잘 보유를 하신다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수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여러분이 미래의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어떻게 고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애플, 테슬라 같은 종목을 앞으로 더 유망한 걸로 보고 장기 투자한다고 한들 향후 10년 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2021년 초 삼성전자 주가가 9만원까지 갔을 때 투자자들 사이에선 삼성전자가 10만원, 11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 오를 수 있을 거란 시각도 있었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후로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주가가 5만원대에서 꽤 오랫동안 맴돌고 있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미국 주식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액면 분할 전 주가가 400달러를 넘겼었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 무려 65%나 하락했어요. 만약 이 기간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테슬라를 묻지마식으로 계속해서 매수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멘탈 또한 쿠크다스처럼 부서져 있을 겁니다. 종목 투자가 갖는 함정은 이렇습니다. 매일 생길 수 있는 변동성 그리고 사이클적으로 찾아오는 하락 모멘텀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견디더라도 여러분들의 장기 수익이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지수를 넘길 확률이 채 4%도 안 된다는 연구조사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나 종목 투자를 지향하신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진짜 종목과 산업, 경제 분석을 잘 해서 오를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그걸 매수한 이후에 찾아오는 변동성을 감대할 만한 담대한 심장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분석 능력과 담대한 심장이 없다면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더 나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도 2013년 연례보고서에서 내가 죽으면 유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10%는 국채에 투자하라고 그의 유언장에 적었다고 밝혔죠. S&P 500의 장기 수익률을 보면요. 1982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8.6%에 달해요. 사람들은 그의 가치 투자적 접근법에만 환호하지만 정작 그 또한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는 지수 투자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앙드레 코스텔라니 또한 수면제 먹고 10년 동안 자라는 명언에 앞서서 어떤 주식을 살지에 대한 생각과 인내심을 강조했고요. 또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혹자는 투자 구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데요. 정작 투자 구루들이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얼마나 주식과 산업을 분석하는지에 대한 노력은 간과되곤 하는 거죠. 2022년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만큼 2023년에 어떤 식으로 투자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커질 듯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쉽게 지수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하고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인적 자산을 키우는 데 노력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재에 답변해 드릴게요. 저희 넘버스에서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